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서증 정리에 앞서서 이 주심 재판관이 편파적이라고 하시니 그거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변호사님께 조금 제가 먼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헌법재판도 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좀 강화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인 신문이 양측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으로서는 재판부를 대표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걸 조금 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동욱 변호사가 뭔데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동욱 변호사 개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김평우 아니라고 변호사님 생각합니다. 조금 좀 기다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황정근 변호사님이 확인했습니다만 준비기일에서 지금 4가지 원래 본안전 항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2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례가 있고 법무부도 적법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철회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좀 강요를 했었나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강요를 했는지 강요는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요한 건 아니었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증인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저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중에 증거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증인한테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 진술하고 모순되는 걸 물어봤지 저의 무슨 개인적, 이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은 안 나시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야 저희들로서 아니면 주심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두 분 변호인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 물론 철회하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법정에서나 아니면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대셔야죠. 재판장님, 주심 판사님, 오늘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겁니까? 재판장 지금 주심 판사님이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상세하게 왜 조소에 대한 증거력을 정하는 문제가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재판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만 저는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 독단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괄적 이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중거법 문제를 무슨 마치 무슨 민사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이 절차나 진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해온 대리인들께서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다음- 법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대리인은 오늘부터 또 몇 분의 대리인은 지난 기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전 소장님께서 3월 13일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 질서나 또 국정공백이나 또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런 선고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 참여하신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는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살펴봤는데요. 문서 송부 촉탁이 그리고 이 재판이 아까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청구인의 입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청구인이 반론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비기일부터 쌍방의 공이 똑같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에서 모두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하여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 그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총 11건이 직권으로 한 것 외에 1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청구인 신청 5건, 피청구인 신청 6건. 그 다음 사실조회가 70건 이루어졌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직권으로 1건, 청구인 신청 1건, 피청구인 쪽에서 68건 신청해서 회신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총 3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청구인, 피청구인 쪽에서 공통으로 신청하신 증인이 3명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9분입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에 항상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조율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제가 재판장이 되어서 처음에 이중환 변호사님께 대표 대리인께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으십니까? 여쭤봤죠. 더 이상 없다. 그건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다 해서 제가 다 재차 여쭤봤습니다. 신청하실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저희는 신청하시는 증인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그거 다 아시죠?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그랬는데 16명의 증인에 대해서 또 최서원, 안종범 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이 한번 이루어진 증인인데도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의 증인을 채택을 다시 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피청구인 쪽에서 협조하에 있는 증인들조차 2회, 3회 송달을 안 받고 또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기일 공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증인의 경우에는 대동하시겠다 해놓고 또 기일을 공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 안 하시면 철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번 기일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철회를 안 하시고 또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재판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장시간 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변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무가내로 뭐 증거를 채택을 안 하거나 보신 바와 같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하다 하는 부분 외에는 증거를 모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 그동안 변론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4차례 또는 15차례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 재판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님께서 증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신데 이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청구인 쪽에 그 비서관이나 이 행정관이나 또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다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재판부로서는 밝혀내야 될, 그래야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또 질문을 여러 재판관님들이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탄핵 심판에 맞게 주장하시고 증인 신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것처럼 소송을 쌍방에서 좀 수행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물론 또 품격에 맞게 재판을 이렇게 수행해 오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이것을 그 부분에 맞게 모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약간 민망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래 재판부를 매도하시는 그 편파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은 당사자 처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사실 문제라든가 또 절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을 다루는 헌법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물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민사재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형사재판은 오히려 이 지금 소추된 사건들이 전부가 형사사건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민사소송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여기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변호사님, 그것이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발견됐더라도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제가 되는 것이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한 것도 넘어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헌법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는 여기에 이 사건이 또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고 헌법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헌법 문제를 갖다가 마치 이중환 대표하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피청구인 대리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여러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 법 해석에 대한 증인이거나 또는 소추 절차에 대한 이거나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그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쓰신 여러 자료나 또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쓰신 자료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증인으로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신청하신 모든 증거, 오늘 신청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오전, 그다음 점심시간, 아까 휴정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장님이 회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이나 다 잘 보세요. 사실 문제만 입증사항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 몇 사람 여기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판사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 안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외국법, 헌법, 외국 사례 이런 건 전부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근거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평호 변호사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추에 국회에 이 사건 소추가 부적법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신 건데 그것은 소송 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아니면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정리됐거나 아예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재판장님께서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그냥 네,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그냥 넘어가시고 있기도 모두 합니다. 사실 네? 실제로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걸 그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관련 심리를 그냥 안 하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지금 그러시는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장 뭐 결론 내리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 내리시고 뭐 소송 요건에 대해서 모든 걸 심리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저희가 오해를 하지 않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심리가 전부 끝났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님 말씀은요. 그 부분은 법률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심 재판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강일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청구인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당하여 현재 기소의 탄핵 심판 중에 있으나 동 사건의 헌법재판관 강일호는 피청구인 측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위헌, 위법한 변론 및 입증 불허 처분을 통한 잠깐 이 있습니다. 잠깐 제 이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중인데 변론이 아니라 진행 발언입니다. 끝나시고 하십시오. 처분을 통한 변론권 제한,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 소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 진행,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 위법한 재판 진행, 편파적인 직권 정의신문,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기피 신청에 이른 겁니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신청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달료로 그 채로 그러면 주십시오.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지 아마 서면으로 3일 내에 아마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서 피청구인 대리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소송법에 보면 기피 사유서는 구두로 강 재판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구두로 얘기하고 난 이후에 3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피 사유서의 구체적인 사유서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아닌지 아닌지는 적어도 기피 사유서 서면으로 제출됐을 때 그것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부적법한데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법을 준수해가면서 기피 신청의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지 추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아까 권성동 법사위 대표에게 질문한 사항이 3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권성동 대표를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기피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기 전에. 네. 아까 저희가 신청한 그 사유를 보면은 강일원 재판관의 불적법한 직권 증인 신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이게 직권 오버한 직권 신문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무리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종국적 결정은 법원에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불만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제출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겁니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올마이티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다 박탈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다 박탈하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재판관들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제가 기피 신청한 당사자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공연히 터집을 잡는다. 예. 또 이미 언론이 기정사실 해가지고 뭐 3월 13일까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건 오히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생트집 잡고 법에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고 엄연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피 원인과 소명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 제44조 2항에 있고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소명 방법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예? 인지도 안 붙여진 부적법한 거를 재판장님이 무슨 의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부적법한 진행을 동영상,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해서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소명 방법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 뭐 전혀 법에도 있는 걸 무시하면서 법을 창출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연한 재판 진행을 아까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공연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하면 즉시 각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연히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그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그래서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이
준비 시간이 최종 변론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한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추 위원님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최종 변론 기일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사건을 따지는 그런 그 변론이기 때문에 청구인도 그렇고 피청구인도 즉 변호인도 그렇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지키도록 하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절약해가면서 시간을 사용하겠는데 변론은 좀 변론권 충분히 좀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변론 시간을 제한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청구인 대리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염려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장시간 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변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무가내로 뭐 증거를 채택을 안 하거나 보신 바와 같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부분 외에는 증거를 모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 그동안 변론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4차례 또는 15차례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 재판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님께서 증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신데, 이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청구인 쪽에 그 비서관이나 이 행정관이나 또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다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재판부로서는 밝혀내야 될, 그래야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또 질문을 여러 재판관님들이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탄핵 심판에 맞게 주장하시고 증인 신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것처럼 소송을 쌍방에서 좀 수행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또 품격에 맞게 재판을 이렇게 수행해 오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이것을 그 부분에 맞게 모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약간 민망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래 재판부를 매도하시는 그 편파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은 당사자 처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사실 문제라든가
또 절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을 다루는 헌법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물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민사재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형사재판은 오히려 이 지금 소추된 사건들이 전부가 형사사건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그것이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발견됐더라도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제가 되는 것이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한 것도 넘어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헌법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는 여기에 이 사건이 또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고 헌법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헌법 문제를 갖다가 마치 이중환 대표하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피청구인 대리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여러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 법 해석에 대한 증인이거나 또는 소추 절차에 대한 이거나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그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쓰신 여러 자료나 또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쓰신 자료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증인으로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신청하신 모든 오늘 신청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오전, 그다음 점심시간, 아까 휴정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장님이 소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이나 다 보세요. 사실 문제만 입증사항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 몇 사람 여기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판사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 안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잘 특히 알겠습니다. 외국법, 헌법, 외국 사례 이런 건 전부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평호 변호사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추에 국회의 이 사건 소추가 부적법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신 건데, 그것은 소송 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아니면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정리됐거나 아예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재판장님께서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그냥 네,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그냥 넘어가시고 있기도 모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걸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관련 심리를 그냥 안 하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지금 이러시는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장 뭐 결론 내리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 내리시고 뭐 소송 요건에 대해서 모든 걸 심리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저희가 오해를 하지 않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심리가 전부 끝났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님 말씀은요, 그 부분은 법률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심 재판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강일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청구인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당하여 현재 기소의 탄핵 심판 중에 있으나 동사건의 헌법재판관 강일원은 피청구인 측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위법한 변론 및 입증 불허 처분을 통한 잠깐 이 있습니다. 잠깐 제 이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중인데 변론이 아니라 진행 발언입니다. 끝나시고 하십시오. 처분을 통한 변론권 제한,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 소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 진행,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위법한 재판 진행, 편파적인 직권정의신문,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기피 신청에 이른 겁니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신청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달료 그 채로 그러면 주십시오.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지 아마 서면으로 3일 내에 아마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서 피청구인 대리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소송법에 보면 기피 사유서는 구두로 강재판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구두로 얘기하고 난 이후에 3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피 사유서의 구체적인 사유서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아닌지 아닌지는 적어도 기피 사유서 서면으로 제출됐을 때 그것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부적법한데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법을 준수해가면서 기피 신청의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지 추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송법을 다시 제출한다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아까 권성동 법사위 대표에게 질문한 사항이 3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권성동 대표를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기피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기 전에. 네. 아까 저희가 신청한 그 사유를 보면은 강일원 재판관의 불적법한 직권 증인 신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이게 직권 오버한 직권 신문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무리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종국적 결정은 법원에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불만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제출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겁니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올마이티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다 박탈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다 박탈하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재판관들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신청한 당사자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공연히 터집을 잡는다. 예. 또 이미 언론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뭐 3월 13일까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건 오히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생트집 잡고 법에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고 엄연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피 원인과 소명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 제44조 2항에 있고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소명 방법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예? 인지도 안 붙여진 부적법한 거를 재판장님이 무슨 의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부적법한 진행을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이 절차나 진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해온 대리인들께서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재판장님.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있는 제가 당사자의 말씀드리고 권리입니다.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다음- 놈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대리인은 오늘부터 또 몇 분의 대리인은 지난 기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전 소장님께서 3월 13일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 질서나 또 국정공백이나 또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런 선고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 참여하신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는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살펴봤는데요. 문서 송부 촉탁이 그리고 이 재판이 아까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청구인의 입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청구인이 반론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비기일부터 쌍방의 공이 똑같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비청구인 쌍방에서 모두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하여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비청구인 대리인. 그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총 11건이 직권으로 한 건데 왜 1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청구인 신청 5건, 비청구인 신청 6건. 그 다음 사실조회가 70건 이루어졌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직권으로 1건, 청구인 신청 1건, 비청구인 쪽에서 68건 신청해서 회신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총 3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청구인, 피청구인 쪽에서 공통으로 신청하신 증인이 3명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9분입니다. 비청구인 쪽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에 항상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조율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제가 재판장이 되어서 처음에 이중환 변호사님께 대표 대리인께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으십니까? 여쭤봤죠. 더 이상 없다. 그건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다 해서 제가 다 재차 여쭤봤습니다. 신청하실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저희는 신청하시는 증인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그거 다 아시죠?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그랬는데 16명의 증인에 대해서 또 최소원 안종범 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이 한번 이루어진 증인인데도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의 증인을 채택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피청구인 쪽에서 협조하에 있는 증인들조차 2회, 3회 송달을 안 받고 또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기일 공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증인의 경우에는 대동하시겠다 해놓고 또 기일을 공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 안 하시면 철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번 기일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철회를 안 하시고 또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서증 정리에 앞서서 이 주심 재판관님 편파적이라고 하시니 그거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변호사님께 조금 제가 먼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헌법재판도 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좀 강화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인 신문이 양측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으로서는 재판부를 대표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걸 조금 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동욱 변호사가 뭔데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동욱 변호사 개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김평우 변호사님 조금 좀 기다려 조용히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황정근 변호사님이 확인했습니다만
준비기일에서 지금 4가지 원래 본안전 항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2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2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례가 있고 법무부도 적법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철회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좀 강요를 했었나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강요를 했는지. 강요는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요한 건 아니었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저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중에 증거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증인한테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 진술하고 모순되는 걸 물어봤지 저의 무슨 개인적 이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은 안 나시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야 저희들로서 뭐 아니면 주심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2분 변호인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뭐 수석 대리인이다. 물론 철회하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법정에서나 아니면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대셔야죠. 재판장님, 주심 판사님, 오늘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겁니까? 재판장 지금 주심 판사님이 또 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상세하게 왜 조소에 대한 증거력을 정하는 문제가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재판관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만 저는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 독단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괄적 이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준거법 문제를 무슨 마치 무슨 민사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김평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호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